반갑습니다. 스테디 84입니다. 저도 힐링 여행자 선생님처럼 그런 인자한 목소리로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찍은 영상들 보니까 너무 투박스럽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돈을 안 벌고 싶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리스펙하는 우리 힐링 여행자 선생님이십니다. 구독자 41만 4천만 명을 보유하셨고 동영상은 3,700개, 3,000개, 거의 4,000개 가까이 영상을 업로드 하셨습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를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 비슷한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다른 주제를 올리면 구독자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내가 정치 영상 올리겠다면 정치 영상 올리고, 내가 먹방 영상 올리겠다면 먹방 영상 올리고, 내가 뭐 브이로그나 일상을 올리겠다면 그걸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상 100개 올리고 왜 나는 수익이 안 나느냐, 왜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4,000개 가까이 올리셨습니다. 리스펙합니다. 자, 이 힐링 여행자 이 선생님은 4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수익이 이분한테는 들어오는 것이죠.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힐링을 만나 차이나를 줍줍했습니다. 미래는 내 탓인지 오르긴 오를까요? 3일 전에 적은 주식 토론방에 있는 글입니다. 다음은 8개월 전인데요.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솔라티브에 관련된 영상, 우리 그 힐링 여행자 선생님의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적은 글입니다. 마이너스 44%고 멘탈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친구까지 소개시켜서 같이 시작했는데 말주변도 없으니 원망 듣고 있어요. 8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더 떨어졌겠죠. 자, 다음에 우리 존니 센세이, 존니 선생님입니다. 전 메리츠 투자 자산운용의 전 대표님이시죠. 나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주식 투자로. 그러니까 인증 가능하신가요? 하면서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함부로 인증을 못합니다. 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옛날에 많이 벌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메리트 투자 자산 말고 다른 데 있을 때, 그때 뭐 펀드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많이 벌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 존니 선생님은 열 몇 건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최고점에는 2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6,0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6,000원대까지 하락했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종목은 이 ETF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란 악재가 있습니다. 중국. 두 번째는 전기차는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만나서 더 큰 악재가 된 그런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락했다가 지금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요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뭐 하여튼 요쯤에 있는 분들도 반토막이 났겠죠. 자,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구독자 238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불리와 함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 유튜브는 염승한 건지 아니면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소유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연불리도 9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작가TV 203만 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야, 너는 분명히 대다수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는데 왜 지금 여기 힐링 여행자랑
우리 존니 선생님, 그리고 삼프로TV, 그리고 뭐 염승한, 이베스트 증권, 연불리와 함께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김작가TV. 왜 이런 유튜브들을 보여주느냐? 그건 바로 이 구독자에 있습니다. 구독자. 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수익이 납니까? 김작가TV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자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구독자. 그리고 제휴문의 또 하겠죠. 삼프로TV는요. 삼프로TV도 역시 뭐겠습니까? 238만 명에 대한 구독 수입과 또 협찬이랑 광고를 받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대충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유튜버는 머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 힐링 여행자님은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존니 선생님은 옛날에는 이제 메리츠 투자 자산운용에서 돈을 받으셨죠. 그리고 방송 출연도 하셨죠. 그리고 강연도 다니시고 자기 유튜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도 집필하셨어요. 인쇄비도 버는 거죠. 삼프로TV 보면은 뭐 정영진이나 이진우나 우리 김동완 대표이사도 보면 다른 데 방송 출연도 하고요. 유튜브도 하면서 다른 콘텐츠도 또 제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염승한 이사님은 방송 출연도 하시고 유튜브도 나오시고 이렇게 컨텐츠도 만드시고 책도 집필하시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아, 머니 파이프라인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몽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크몽을 가셔가지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가 뜹니다. 뭐 PDF 파일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면서 440만 원, 뭐 690만 원도 있고요. 200만 원도 있고 189만 원도 있고 120만 원짜리 이런 PDF나 강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지 아시겠습니까? 대개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게 주위에서 혹은 뉴스나 신문 같은 언론에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네. 혹은 뉴스나 신문에서 어디 투자해갖고 뭐 돈을 벌었다. 그리고 주식 카페에서도 수익 인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주식 관련 컨텐츠를 올리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주식 콘텐츠를 올린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올리겠습니까? 자, 어떤 종목 올릴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종목 올리겠죠. 초보 투자자들이 꼭 봐야 할 도서 목록 공개라든지 이거 진짜 보고 싶잖아요. 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그리고 저 PBR주 등등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영상들을 올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들을 올려야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언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뉴스나 신문 같은 언론에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그 다음 TV나 SNS에도 혹은 지인들도 너 주식했어? 어떤 너 종목 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회사 퇴사하고 돈 많이 벌었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언제 부자 될 거예요? 이제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과연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긴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주식 투자로 부자 됐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있겠죠. 있는데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보다 적죠. 외벌이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3명 이상이다.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 더더욱 힘들다 봅니다. 내가 외벌이로 300만원, 400만원 버는데 생활비 대기도 빠듯하죠. 자녀가 2, 3명 있으면. 특히 자녀가 3명인데 고등학교 다닌다면, 연년생이라 고등학생이면, 대학생이면
주식 투자 자체도 힘들어요. 월 20만 원 저축하기도 버겁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힘들어. 그냥 물 타는 자체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체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에 물렸어요. 근데 내가 안정적으로 이 주식에 물탈 수 있는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 평단이 96,000원이다. 그러면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책을 팔고 혹은 리딩으로 번 돈으로 계속 물타기 했으면 지금쯤 본전이나 마이너스가 확 줄었겠죠. 배당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머니 파이프라인이 한계라면 그 머니 파이프라인도 그렇게 큰 소득이 아니라면 저는 큰 수익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진짜 엔비디아 같이 좋은 종목을 진짜 낮은 가격에 사서 아니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진짜 낮은 가격에 사고 그게 최고가에 가서 팔았다. 근데 모든 주식 투자 중에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들은 장이 좋을 때, 주가가 좋을 때 더 떠들어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 영상을 보고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기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전 우리 그 힐링 여행자 선생님 영상을 보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ARKK 같은 ETF 우리 돈나무님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는 힐링 여행자님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존니 선생님과 비슷하죠. 주식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물론 이분들도 잘못됐죠. 주식 투자는 남말 듣고 하는 게 아니죠. 참조는 할지언정 남말 듣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약을 하자면 이 머니 파이프라인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니 선생님 보세요. 메리츠 자산운용 다닐 때는 거기서 연봉을 받으셨죠. 그리고 TV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셨죠.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이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된 미국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니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몽에 전자책 PDF를 올리고 자신의 매매법을 올리면서 수백만 원 되는 아까 보셨죠? 690만 원짜리 올리고 저처럼 블로그 글을 쓰고 왜 유튜버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유사 투자 자문사를 차려갖고 리딩비를 받고 왜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식 투자로 돈 번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방식대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몽이 전자책도 올리고 자신의 매매법도 올리고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리딩비도 받으면서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머니 파이프라인의 한계다. 머니 파이프라인의 한계다.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대박 나겠어. 이런 사람과 머니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의 사람이 누가 더 돈을 벌겠습니까? 머니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인 사람은 굳이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유튜브 하고요. 블로그 시작했습니다. 왜? 머니 파이프라인 다각화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함으로 인해 갖고 단돈 얼마라도 들어와서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머니 파이프라인을 늘렸습니다. 물론 아직 수익은 안 나지만 머니 파이프라인이 다각화가 되면 어느 한계가 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존니 선생님이 메리츠 자산 운영에서 그만두셨죠. 그래서 책을 냈으니까 인쇄비는 꾸준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튜브 하시니까 유튜브에서 수익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머니 파이프라인의 한계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나 내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거나 혹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마이너스 50%다. 물 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350였어요. 물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 수익이 났지만 내가 계속 물 타고 했었으면 그 $350에 대한 평단이 점점 줄어들어갖고 지금 $800 갔을 때 수익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혹은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삼성전자가 96,000원대에 내가 평단이었어요. 근데 내가 머니파이프니 다각화가 돼갖고 계속 5만원대 떨어졌을 때 물 타고 해가지고 7만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수익권을 바뀐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누구나 물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은 누구나 물린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면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구나 물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려도 누구는 수익이 나서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손절을 쳐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저는 주식에 성공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 전문직같이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사업속이 큰 사람들, 아니면 머니 파이프라인이 다악화된 사람들이 어느 한 곳만 있는 사람들보다 그나마 조금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책을 판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갖고 수익이 난다든지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투자업을 한다든지 등등 말이죠. 내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0%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의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에서 그냥 물타기 하자. 물탈 수 있습니다. 계속. 하지만 물탈 자금이 없는 분들은 자금 흐름이 막힌 분들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치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머니 파이프라인이 다각화가 된 사람들은 떨어지게 더 좋죠.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좋다 안 합니까? 왜냐면 싸게 나온 회사들, 매물들을 M&A로 해갖고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상가 건물이라든지.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튜버들은요. 지금 잘 나가는 종목, 핫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려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들을 주제로 해서 올립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이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홈 뷰티 디바이스 업체인 APR을 또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저 PBR주를 검색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몰리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내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이미 99%에 대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이 안 쏠리겠습니까? 거기다 유튜버들이 떠들죠. 거기다 언론들도 떠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 주가는 고점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덜컥 사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고점에서 사버렸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못 망하게 되는 거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